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12장에서 두 개의 모집단을 비교하는 그런 추론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방법은 두 개의 독립표본에 대해서 그 두 모집단을 비교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특히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에는 중심극한 정리를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모집단의 분포가 어떤 분포여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두 개의 독립 표본은 동일한데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11장에서 또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그 추론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그 모집단의 분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표본 평균의 분포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모집단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상황과 동일하게 두 개의 독립표본으로부터 두 모집단의 평균을 이제 비교하는 그러한 추론에 대해서도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두 모집단 각각의 분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표본 평균의 분포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두 모집단이 모두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정뿐만 아니라 두 개의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두 개의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동일한 경우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즉, 첫 번째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1, 두 번째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2라고 할 때 시그마1과 시그마2가 같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좀 더 일반적일 텐데요. 그러한 경우를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언제 우리가 그 시그마1과 시그마2가 같다라고 가정을 이제 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개의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시그마1과 시그마2가 같은지 다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은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일 텐데요. 하지만 시그마1과 시그마2가 같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라는 정도로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그마1과 시그마2가 같다라는 가정이 적절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두 표본으로부터, 즉 첫 번째 모집단, 두 번째 모집단 각각으로부터 얻은 표본으로부터 표본의 표준 편차를 계산을 이제 할 텐데요. 그 표본의 표준 편차를 S1, S2라고 한다면 S1과 S2가 비슷하다면 시그마1과 시그마2가 같다라고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S1과 S2가 어느 정도로 같으면 시그마1과 시그마2가 같다라고 봐도 무방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즉, S1과 S2가 2배 이하로 차이가 날 때, 비율을 생각을 했을 때, 다른 말로 여기 있는 것처럼 두 표본의 표준 편차 S1, S2의 비율이 2하고 2분의 1 사이에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시그마1과 시그마2가 같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우리가 보통 판단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비율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시그마1과 시그마2가 같다라는 가정이 조금은 부적절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이제 하도록 할 거고요. 이러한 이제 판단 하에서 시그마1과 시그마2가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에
좀 다른 그러한 추론 방법을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두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그리고 두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1과 시그마2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두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앞에서는 시그마1, 시그마2라고 표기를 했는데요. 두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일치하는 경우에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그 값을 시그마1, 시그마2라고 이제 별도로 구분 짓지 말고 그 공통된 값을 시그마라고도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우선 각각의 모집단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각각의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으로부터 구한 표본 평균 X바, Y바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겠습니다.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임의 표본으로부터 구한 표본 평균 X바 그리고 또 Y바는 각각이 정규분포를 따르겠습니다. 이것은 표본의 크기와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중심각한 정리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렸었지만, 이 경우에는 X바나 Y바의 분포가 정확하게 근사적인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정규분포를 따르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들을 이제 더하거나 뺄 때, 혹은 상수배를 해서 더하거나 뺄 때 그 결과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는 사실에 의거하겠습니다. 조금 더 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펜을 좀 바꿔보죠. x1부터 xn은 첫 번째 그 모집단,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임의 표본이라고 할 때, 이 녀석 각각은 랜덤 샘플, 임의 표본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자, 이때 x1부터 xn이 임의 표본이라는 내용에는, 그 용어에는 각각의 모집단의 분포를 따른다 라는 것 뿐만 아니라 독립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르는 서로 독립인 확률 변수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다 더하게 되면 다 더한 확률 변수도 정규분포를 따르고, 이것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도 정규분포를 따르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 첫 번째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의 크기는 우리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n1이라고 표기를 했었으니까 n1이라고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것이 x바가 되겠죠. 이 녀석의 분포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이제 y바의 경우에도 정확하게 정규분포를 이제 따르겠습니다. 여기 n1이죠. n2, 즉 두 번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의 크기는 n2라고 우리가 표기를 이제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x바하고 y바가 모두 이와 같은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x1부터 xn과 y1부터 yn2가 되겠죠. 이것들이 다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x바하고 y바도 서로 독립이 되고, 따라서 x바하고 y바를 뺀 것도 정규분포를 따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x바에서 y바를 뺀 녀석의 평균은
mi1 마이너스 mi2가 되고, 그다음 x바에서 y바를 뺀 거에 분산은 각각의 분산을 더한 것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다음과 같은 이제 결과를 이제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그마를 이제 알고 있다면 이러한 x바 마이너스 y바의 분포를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추론을 이제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러한 시그마를 이제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자, 그런 경우에 시그마 제곱을 이제 추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시그마 제곱을 이제 추정을 이제 하기 위해서 합동 추정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두 모집단의 그 표준 편차가 일치하는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그 일치하는 이 값을 우리가 공통된 값이다 라는 의미에서 시그마 제곱은 이제 공통 분산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요. 이 공통된 분산 시그마 제곱을 이제 추정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 첫 번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x1부터 xn1, 두 번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y1부터 yn2가 있는데요. 자, 두 개의 모집단이 서로 지금 다르고, 그 다음에 표본들도 조금 구분이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시그마 제곱이 모집단은 다르지만 분산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시그마 제곱을 추론할 때 x들만을 가지고 추론을 하기보다는, 혹은 y만을 가지고 추론을 하기보다는 x들, y들을 같이 활용을 해서 추론을 하면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추론을 하도록 하죠. 자, x들만을 가지고 시그마 제곱을 우리가 추론을 한다면 s1 제곱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즉 표본의 분산을 생각을 해서 표본의 분산 s1 제곱으로부터 시그마 제곱을 추론을 할 텐데요. 자, x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x하고 y를 이제 같이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 y1, y2, yn2를 가지고 시그마 제곱을 추론을 할 때 사용을 하는, 추정을 할 때 사용하는 s2 제곱을 같이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 값과 이 값은 각각 나름대로 시그마 제곱을 추정하는 값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S1 제곱 같은 경우에는 그 표본의 크기가 N1인 표본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추론을 하고 있고, S2 제곱은 표본의 크기가 N2인 표본을 통해서 추론을 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좀 더 추정이 잘 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S1 제곱과 S2 제곱을 같이 활용을 이제 하기 위해서 두 값의 일종의 가중 평균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S1 제곱하고 S2 제곱이 각각 시그마 제곱에 대한 추정량이기는 하지만 두 추정량을 구할 때 사용한 표본의 크기가 N1, N2로 지금 다른데요.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조금 더 그 좋은 추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S1 제곱과 S2 제곱을 단순하게 평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의 크기를 이제 활용을 해서 가중 평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가중 평균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1-1의 S1 제곱 N1 더하기 N2-2 더하기 N1 플러스 N2-2 N2-1의 S2 제곱.
지금 분모는 n1-1과 n2-1의 더한 값이 지금 분모에 있고, 분자는 이제 n1-1, n2-1이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가중평균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중평균을 한 값을 SP제곱이라고 우리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합동추정량이라는 표현을 영어 표현에서 pooled estimator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요. 두 개의 표본을 이제 이용을 해서 같이 추정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P라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SP 제곱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 SP 제곱은 시그마 제곱에 대한 추정량이 되겠죠. 이것을 추정하는데 두 개의 표본을 각각 따로따로 활용을 해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같이 활용을 해서 추정을 이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와 같이 n1하고 n2가 아니라 n1-1, n2-1의 비율로 가중평균을 했는지 하는 것은 조금 후에 조금 더 자세히 그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와 같이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공통분산 시그마 제곱의 합동 추정량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분자를 보면 n1-1의 s1 제곱이라고 썼는데요. 그것은 이 값과 동일합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해서 조금 정신이 없기는 하지만 S1 제곱을 계산하는 식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면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n1-1분의 1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녀석을 왼쪽에 곱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값이 나옵니다. 즉 가중평균을 할 때 분자에 있는 값은 x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계산하는 값인데 그 값은 첫 번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의 편차 제곱의 합이 되겠습니다. 편차 제곱의 전체 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됐고요. 자, 뒤에 것도 비슷하게 두 번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표본으로부터 구한 편차 제곱의 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분모가 지금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분자 두 개를 그냥 더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분모는 n1 더하기 n2-2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S1 제곱과 S2 제곱을 이용을 해서 표기하자면 분자에 있는 x들의 편차의 제곱의 합은 n1-1의 S1 제곱, 그 다음에 y들의 편차의 제곱의 합은 n2-1의 S2 제곱으로 쓸 수가 물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합동 추정량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시그마 제곱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x바에서 y바를 뺀 녀석 자체는 정기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x바 빼기 y바를 다음과 같이 표준화를 하게 된다면 이 녀석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그마를 이제 모르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하기 위해서 시그마를 이제 추정하는 SP를 생각을 했는데요. 시그마에 대한 추정은 이제 SP가 되겠죠. 자, 시그마 대신에 SP로 바꾸는 경우에는 지금 정확하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분포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표본의 크기가 지금 작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시그마 대신에 SP로 대체한 이 확률 변수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하기에는 차이가 조금 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왼쪽에 있는 이 확률 변수 분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그 분포가 T분포가 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때의 자유도는 n1 더하기 n2 마이너스 2의 자유도를 가지는 T분포를 따른다 라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이 사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 확률 변수를 기반으로 해서 구간 추정과 검정을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T분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11장에서 우리가 만나본 T분포를 따르는 그런 확률 변수하고 어느 정도 모습이 좀 유사한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1장에서 T분포가 등장했던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물론 이제 모집단은 하나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 이제 모집단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표본을 이제 추출을 했을 때, 이미 표본을 추출했을 때 X바를 이제 표준화를 하는 것이죠. 자, 이때도 X바의 분포는 당연히 정규 분포를 따를 텐데요. 자, 그래서 표준화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녀석이 표준 정규 분포를 이제 따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그마를 이제 우리가 모르는 경우에 추론을 이제 하기 위해서 시그마 대신에 x1, x2, xn으로부터 추정한 시그마를 이제 추정하는 값이 s 값이 되겠죠. 그래서 표본의 표준 편차죠. 표본 표준 편차. 그래서 시그마 대신에 S로 대체해서 우리가 이러한 확률 변수를 이제 생각을 했었고, 이때 확률 변수의 분포가 T분포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활용을 했습니다. 이때 물론 자유도는 n-1이었습니다. 자, 이때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시그마 대신에 SP로 지금 바꾸었더니 T분포가 됐다라는 점에서는 예전에 11장에서 우리가 활용한 사실과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얻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일단은 이 결과를 먼저 정리를 하고 왜 이런 결과를 얻게 됐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두 정규 모집단에서 독립인 그러한 두 표본을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 표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한 그 확률 변수는 자유도가 n1 더하기 n2 마이너스 2가 되는 T분포를 따른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결과가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좀 따져보기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사실들을 먼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이미 우리가 사용을 했던 사실인데요. 그 두 개의 확률 변수 x하고 y가 서로 독립이고 각각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이러한 독립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더했을 때 혹은 뺐을 때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0이 아닌 상수 a, b에 대해서 ax 플러스 by라는 확률 변수, 즉 그냥 x 더하기 y
그리고 x-y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일종의 1차 결합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형태가 a, b 어떤 상수가 되건 상관없이 항상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겠습니다. 자, 이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많이 활용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11장에서 카이제곱 분포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얻었다기보다는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는 그 G1부터 GR이 각각이 서로 독립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확률 변수의 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이러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들을 제곱을 해서 다 더한 확률 변수를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확률 변수의 분포가 자유도가 R인 카이제곱 분포가 된다, 혹은 그것을 카이제곱 분포라고 부른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자, 이 사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용할 다음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자유도가 R1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고, 또 자유도가 R2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Y가 있을 때, 이 두 개 확률 변수가 서로 독립인 경우에는 두 확률 변수를 더한 것 역시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데, 이때의 자유도는 각각의 자유도, 즉 X의 자유도 R1과 Y의 자유도 R2를 더한 것이 자유도가 되는 그런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물론 이제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X가 자유도가 R1인 카이제곱 분포다라는 얘기는 다음과 같이 G1부터 GR1이라는 그 서로 독립인 그러한 확률 변수, 그리고 표준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생각을 해서 그것을 제곱을 해서 더한 확률 변수나 거의 뭐 마찬가지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에도 위에 G를 썼으니까 조금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G'이라고 쓰도록 하죠. G가 약간 뭐 좀 프라임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자, 물론 여기서도 G1'부터 G2' 해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GR2'도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그런 확률 변수를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독립인 확률 변수 R2개를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제곱을 해서 다 더한 것과 마찬가지인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그 X하고 Y가 서로 독립인 상황을 생각을 하기 위해서 G1부터 GR1 뿐만 아니라 G1'부터 GR2'도 모두 서로 독립인 경우라고 생각을 한다면, X 플러스 Y라고 하는 것은 결국 G1 제곱부터 GR1 제곱, R1이 여기 있죠? 밑에가 여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G1'의 제곱부터 GR2'의 제곱까지, 즉 모두 서로 독립인 R1 플러스 R2개의 확률 변수들을 제곱을 해서 다 더한 그런 확률 변수에 해당을 할 텐데요. R1 플러스 R2개의 각각의 확률 변수들이 모두 정규분포, 표준정규분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더한 녀석이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고 그때의 자유도가 R1 플러스 R2다 라는 것을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둔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고, 특별히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그 두 가지 사실을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러한 두 가지 사실과 더불어서 앞에서 우리가 T분포를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얘기를 하는 순서상 카이저 분포를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T분포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 앞에서 잠깐 본 것처럼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를 때 표본으로부터 구한 표본 평균 X바를 다음과 같이 표준화를 했을 때 이 확률 변수의 분포가 자유도가 n-는 T분포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 녀석이 왜 T분포가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좀 이번에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과 같은 사실이 성립합니다. 자, G라는 확률 변수와 U라는 두 개의 확률 변수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두 확률 변수는 앞에서 뭐 했던 여러 경우와 비슷하게 서로 독립이라는 것을 가정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각각의 확률 변수의 분포는 하나는 G는 표준정규 분포, 그다음 U는 자유도가 R인 카이저 분포를 따른다 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두 개의 확률 변수 G와 U에 대해서 G와 U를 가지고 새롭게 다음과 같은 확률 변수를 만들면 그것의 분포는 자유도가 R인 T분포가 된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T분포에 대해서 좀 더 일반적으로 이제 확률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이 결과를 이제 활용을 이제 하는 방법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결과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는 분자에 있고요. 그 다음에 카이저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는 이제 분모에 있는데 U를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자유도로 나눗셈을 하고 나서 스퀘어 루트를 한 그런 확률 변수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의 한 가지 이제 활용으로서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1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사실은 이 정리 내용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을 하나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임의 표본을 우리가 추출을 한 후에 이 임의 표본으로부터 표본 평균 X바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X바의 분포는 다음과 같은 정규 분포를 따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표본 분산 S제곱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11장 뒷부분에서 n-1의 S제곱을 모집단의 분산 시그마 제곱으로 나누어준 이 전체가 카이제곱 분포, 자유도가 n-1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이 정리를 활용하기 위해서 표준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와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필요한데, 자, 그 G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X바를 표준화를 한 확률 변수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 전체는 표준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 전체를 이제 U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카이제곱 분포를 따릅니다. 자유도가 n-1. 자, 그리고 물론 이제 이것도 나중에 이제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 알게 될 텐데요. x1부터 xn 임의 표본으로부터 구한 x바 혹은 그것으로부터 표준화를 해서 얻은 g와 s제곱으로부터 계산한 u는 서로 독립이 됩니다. 이 두 개가 서로 독립인 확률 변수가 되는데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정리를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정리를 적용을 해보게 되면, 자, 분자에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생각을 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분모에는 스퀘어 루트에 자유도로 나눗셈을 하기 위해서 자유도로 나누면 자유도가 n-1이니까 여기 있는 n-1이 약분이 되겠죠? 즉 s제곱 나누기 시그마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u를 이제 r로 나눈, 여기서는 이제 u를 자유도 n-1로 나눈 그런 확률 변수가 될 텐데요. 자, 이것을 생각해 보면 분자를 보면 분자가 이제 분수꼴이고요. 그 다음에 분모도 분수꼴인데, 분자의 분모에 시그마가 있고 분모에도 시그마가 있죠. 루트가 있으니까 이제 시그마가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캔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정리를 해보면 x바 마이너스 뮤가 분자에 있고요. 자, 분모에 있는 값을 보면 루트 n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s제곱을 이제 스퀘어 루트 한 것을 우리가 s 표준 편차라고 불렀으니까 s가 되겠습니다. 즉 정리를 적용을 하게 되면 이 녀석의 분포가 t분포다. 이때 자유도는 이 분모에 있었던 이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생각을 했을 때 그 녀석의 자유도인데요. 여기서는 자유도가 n-1이니까 자유도가 n-1인 t분포를 따른다 라는 것을 이 정리 내용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사실을 우리가 앞에서 이미 언급한 그 사실인데요. 그 당시에는 그냥 이러한 확률 변수의 분포가 자유도가 n-1인 t분포다 라는 것을 그냥 기억하자, 이것을 그냥 t분포라고 그냥 하겠다라는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왜 이러한 확률 변수가 t분포가 되는지, 그리고 자유도가 n-1인 t분포가 되는지 하는 것을 이 정리를 활용을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러한 정리를 이제 활용한 한 가지 예를 살펴본 것이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즉 두 개의 그 모집단에서 독립인 두 표본으로부터 우리가 추론을 하기 위해서 합동 추정량을 계산을 하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정리 내용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그 생각했던 상황을 다시 한번 좀 보면, 두 개의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고, 그리고 두 모집단의 분산이 일치한다. 그래서 그 일치하는 이제 분산을 시그마 제곱 혹은 일치하는 공통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우리가 표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 x바 마이너스 y바의 분포가 다음과 같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하는 사실은 조금 전 했던 이 내용, 서로 독립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1차 결합을 하게 되면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앞에서 이제 t분포가
되는 이러한 그 정리 내용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표준정규 분포를 따른 확률 변수와 그 다음에 카이저 분포를 따른 확률 변수를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x바 마이너스 y바가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이 녀석을 표준화를 이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 녀석이 표준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자, 이번에는 카이저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필요한데요. 자, 앞에서 n1-1의 s1 제곱을 시그마 1의 제곱, 물론 이제 시그마 1이나 시그마나 동일한 거니까 시그마라고 쓰도록 하죠. 시그마 제곱이라고. 이 녀석의 분포가 카이저 분포입니다. 자유도가 n1-1인 우리가 11장 그 마지막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모집단에서부터 추출한 표본으로부터 비슷하게 이러한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것은 이제 첫 번째 표본으로부터 우리가 얻은 카이저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되고, 두 번째 것은 이제 두 번째 표본, 두 번째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두 번째 표본으로부터 구한 그러한 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표본은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서로 독립인 표본으로부터 계산한 S1 제곱과 S2 제곱도 서로 독립이 되고, 따라서 이 전체와 이 전체도 독립인 그러한 카이저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이 카이저 분포를 따르고 두 개가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두 변수를 더한 것도 카이저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 내용이죠. 네, 그러면 자, 이걸 두 개를 더하면 시그마 제곱에 n1-1 s1 제곱 더하기 n2-1의 s2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 녀석의 분포가 카이저 분포인데 자유도는 각각의 자유도를 더한 것이 되므로 n1 더하기 n2-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그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지금 하나 만들어졌고요. 카이저 분포를 따르는 이제 확률 변수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음을 계산을 해보죠. 자, G에 해당하는 게 이제 이쪽입니다. 약간 조금 쓸 게 좀 많아서 조금은 귀찮은 작업이긴 하지만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이 U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자유도 R에 해당하는 것이 N1 더하기 N2-2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유도 N1 플러스 N2-2로 나눈 다음에 스퀘어 루트를 택한 것을 여기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약간 우리가 계산하기가 좀 편하도록 시그마 제곱을 이렇게 따로 뽑아내도록 하고요. 여기를 n1 더하기 n2-2로 나눈 부분을 앞쪽에다가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이 녀석의 분포가 자유도가 R인, 여기서는 n1 플러스 n2-2가 되겠죠? 그러한 자유도를 가지는 T분포가 될 텐데요. 자, 이것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 있는 시그마하고 여기 있는 시그마가 지금 루트가 있으니까 캔슬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그 등장하는 식을 보면 그것이 앞에서 우리가 그 공통 분산을 이제 합동 같이 이제 두 개의 표본을 가지고 추정하는 합동 추정량에 해당하는 값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확률 변수가 되겠죠. 통계량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SP 제곱이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을, 자, 그 값에 대해서 스퀘어 루트를 했으니까 그것은 SP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 그 분자에 있는 것은 일단은 그대로 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의 분모에 있는 값과 그 다음에 이제 분모에 있는 것을 이제 같이 결합을 해서 쓰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던 그런 확률 변수가 되는 것이고요. 이 녀석의 분포가 앞에 있는 정리 내용을 적용해 보면 n1 더하기 n2 마이너스 2를 자유도로 가지는 t분포를 따른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그러한 정리로부터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표준전기 분포를 따른 확률 변수를 먼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카이저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정리를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S1 제곱과 S2 제곱의 일종의 가중평균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계산되는 값을 SP 제곱이라고 쓴다면 위에 있는 이 전체의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고, 그 녀석의 분포가 앞에 정리에 근거하자면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를 자유도로 가지는 t분포가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약간 조금 길긴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추론할 때는 이러한 분포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모집단의 모평균 μ1과 μ2의 차이, μ1 마이너스 μ2에 대한 신뢰 구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 경우에 앞에서 우리가 얻어낸 그러한 것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모집단이 모두 정기분포를 따르고, 그리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같은 그러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방법을 적용할 수가 있으므로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경우, 즉 표본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얻은 내용을 다시 한번 써보면 x바 마이너스 y바 마이너스 μ1 마이너스 μ2 전체를 SP 루트 n1 n2 분의 1 더한 것의 루트, 이 녀석의 분포가 t분포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런 확률 변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궁금한 모수가 μ1 마이너스 μ2 값인데요. 이 녀석을 포함한 확률 변수의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x바, y바, sp, 그 다음에 n1, n2 이런 값들은 표본이 정해지면 다 구할 수 있는 값이므로 이것을 통해서 구간 추정, 즉 신뢰 구간, 이 값의 신뢰 구간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하는 방법은 앞에서 했던 방법을 계속 반복하는 방법일 것 같은데요. 자, 즉 확률이 1-알파가 되는 부등식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게 조금 복잡하니까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t라고 쓰도록 하고요. 자, 이 t의 절대값이 t의 2분의 알파 자유도 n1 더하기 n2 마이너스 2
보다 같거나 작아질 확률이 1-알파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몰 t라고 쓴 확률 변수의 분포가 자유도가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인 t분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t분포에서 상위 확률이 2분의 알파가 되는 기준값이 이 값이죠. 그래서 이 범위에 있을 확률이 1-알파가 될 텐데, 이 부등식을 이 녀석 입장에 생각을 해본다면 이 녀석은 어디 사이에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냐면 이거 전체의 절대값이 이것보다는 같거나 작은 거니까 결국 x바 마이너스 y바를 기준으로 해서 최대로 분모에 있는 값과 이 t2분의 알파 값을 곱한 값보다는 더 안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t2분의 알파 n1 더하기 n2 마이너스 2에 곱하기 sp 루트 n1 더하기 n2분의 1. 자, 여기도 동일하게, 물론 이제 부호만 이제 마이너스가 이제 플러스로 이제 바뀌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등식이 만족할 가능성이 1-알파이므로 μ1 마이너스 μ2가 있을 법한 순례 구간으로 이 값에서부터 오른쪽 값 사이를 생각한다면 순례도가 100 곱하기 1-알파 %인 순례 구간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자, 두 모집단 정기분포를 따르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같을 때 μ1 마이너스 μ2에 대한 100 곱하기 1-알파 %의 신뢰도를 가지는 신뢰 구간은 다음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식이 예전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형태를 보면 예전과 비슷합니다. 즉 여기는 μ1 마이너스 μ2에 대한 추정량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g값 혹은 분포에 따라서 뭐 t값이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분포가 t분포고 자유도가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였으므로 그거에 해당하는 t값이 지금 왔고, 그 다음에 오는 값이 x바 마이너스 y바의 표준 오차. 표준 오차는 이제 표준 편차가 될 텐데요. 그 표준 편차가 지금 두 개의 분산이 동일한 상황이니까 표준 오차는 이렇게 될 텐데, 자, 이것을 이제 추정하는 것이죠. SP를 사용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형태는 예전하고 동일하고 이때 이제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차이가 t분포가 되느냐, 뭐 표준 정기 분포가 되느냐, 그리고 t분포의 경우에는 자유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표준 오차의 추정치는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것만 이제 그때그때 맞춰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신뢰 구간 추정을 하는 것과 동일한 게 우리가 가설 검정도 조금 전에 얻은 그러한 확률 변수의 분포에 근거해서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에 가설 검정을 했던 경우와 동일하게 두 모집단의 모평균 μ1과 μ2의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규모 가설에 대해서 대립 가설은 H1은 μ1 마이너스 μ2가 더 델타 제로보다 작다. 여기 있는 값은 이제 가설 검정을 할 때 정해진 어떤 상수값이 될 텐데요. 이런 형태거나 이런 형태거나 양측 검정일 때는 델타 제로랑 다르다. 이런 형태가 세 가지 형태가 될 텐데,
자, 우리가 가설 검정할 때는 항상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 검정 통계량이었습니다. 자, 검정 통계량 이 경우에는 앞에서 우리가 얻은 그 확률 변수의 분포를 우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써보면 x바 마이너스 y바 마이너스 mu1 마이너스 mu2를 이제 sp 루트 n1 n2 분의 1에 더한 것에 뭐 스퀘어 루트죠. 이 녀석의 분포가 t분포가 된다라는 사실이었는데요. 자, 지금 h0가 mu1 마이너스 mu2는 물론 모르는 값인데 그 값이 델타 제로랑 같은지 다른지 뭐 이런 것들 판단을 하기 위한 상황에서 검정 통계량은 mu1 마이너스 mu2는 우리가 모르고 있으니까 이 전체를 검정 통계량으로 쓸 수는 없을 거고요. 자, 검정 통계량은 mu1 마이너스 mu2 대신에 우리가 지금 비교하고 있는, 알려져 있는, 주어져 있는 델타 제로로 바꾼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했던 것을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확률 변수를 이제 t라고 이름을 붙이면, 자, 이것을 이제 검정 통계량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결정을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각각의 그 경우에 대해서 유의 수준이 알파인 기각력을 정의해야 될 텐데요. 자, 이때 t에 대한 이제 분포는 일반적으로는 모르고 있지만 h0가 사실일 때는 t라는 확률 변수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h0가 사실일 때, 그럴 때는 mu1 마이너스 mu2가 델타 제로랑 같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t에서 분자에 있는 델타 제로가 mu1 마이너스 mu2랑 같기 때문에 t나 이쪽이나 전체나 동일한 확률 변수가 되는 겁니다. h0가 사실이 상황에서는. 따라서 이 검정 통계량의 분포가 아무 때나 그런 건 아니고 h0가 사실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t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유의 수준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의 수준이 알파가 되도록 기준값을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의 수준이라는 것은 h0가 사실일 때 기각력에 해당하는 그 값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 유의 수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h0가 사실일 때 어떤 기각력을 우리가 정할 때 유의 수준이 알파가 되도록 기각력을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때는 검정 통계량 t가 일단은 x바 마이너스 y바나 mu1 마이너스 mu2나 비슷한 값이 나올 텐데, 델타 제로보다 작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되려면 x바 마이너스 y바가 델타 제로보다 충분히 작게 나와야 되므로 전체가 어떤 정해진 값보다 충분히 작게 나와야 될 텐데요. 그러면 이 기준값을 뭘로 정하느냐 라는 걸 고민을 해야 될 텐데, 기준값은 마찬가지로 유의 수준이 알파가 되도록 정하는 거죠. 즉 h0가 사실일 때 c보다 같거나 작을 확률이 알파가 되는 c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t의 분포가 다음과 같은 t 분포가 되므로 마이너스 t 알파 n1 더하기 n2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즉 자유도가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인 t 분포에서 상위 확률이 알파가 되는 기준값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부호를 바꾼 그 값보다도 더 작게 되면 기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비슷하게 그러면 여기서는 동일한 방법을 적용해 보면 이렇게 바뀌겠죠. 그리고
양측 검정의 경우에는 t의 절대값이 t의 2분의 알파로 바뀌겠죠. 자유도는 물론 여기서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지금 했던 거는 앞에서 여러 번 우리가 반복했던 것들이고 분포만 좀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앞에서 했던 것들하고 그 형태도 유사한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모집단의 정규 분포를 따르고 두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같은 경우에 규모가설 H0, μ1 μ2가 델타 제로와 같다 라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검정 통계량은 조금 전에 쓴 것처럼 여기가 델타 제로를 이제 넣은 이런 통계량을 이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H0가 사실일 때 T분포를 따른다. 자유도가 N1, N2, N1 플러스 N2 마이너스 2가 되는, 그래서 이러한 정보로부터 유의 수준이 알파가 되도록 기각력을 정할 수가 있었는데요. 다음과 같이 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11장이나 10장에서 얻었던 결과와 비교를 해보면 분포가 좀 다르긴 하지만 자유도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형태는 동일합니다. 자유도가 적절하게 바뀌고 분포가 T분포가 되기 때문에 G알파가 T알파로 된다라는 그 사실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쉬었다가 구체적인 계산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